세도나 마음혁명 넷째 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주 주제는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주제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흥미를 가지는 주제로 시작해 보겠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 바로 행복이다. 모든 사람들이 쫓고 찾아다니는 것, 그것 역시 결국엔 행복이다. 그렇지 않은가?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진자아를 찾았을 때 그것은 궁극의 행복으로 드러난다. 우리가 완전한 진리를 쫓고 발견할 때 절대적 진리는 다시 궁극의 행복으로 드러난다. 궁극의 선은 궁극의 행복으로 드러난다. 모든 존재가 자유를 찾고 완전한 자유와 해방은 궁극의 행복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 신, 선, 진리, 해방, 자유, 그리고 진자아, 이런 말들은 모두 궁극의 행복으로 드러나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찾아다닌다. 그런데 이 사람들과 우리 사이의 다른 점은 우리는 그것이 있는 그쪽 방향에서 그것을 의식적으로 찾는다는 것이다. 다른 이들은 세상에서 맹목적으로 그 행복을 찾고 있지만 결코 그들은 몸부림치며 찾고자 하는 그 완전한 행복을 얻지 못한다. 우리는 그것이 있는 곳, 즉 내면에서 그것을 찾는다. 모두가 지속적이고 여전한 어떤 형태의 슬픔도 없는 영원한 행복을 원한다. 그리고 그것을 찾을 때까지 어느 누구도 만족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것을 찾을 때까지 우리가 찾고 있는 그것을 다른 모든 사람들도 찾고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는 그것을 내면에서 찾고 결국 성공적으로 더 행복해지는 반면 그들은 그것을 세상에서 찾고 결국 좌절할 뿐이다. 내면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모든 행복이 거기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단 하나의 장소는 바로 우리의 내면이다. 그곳이 바로 행복이 있는 정확한 곳이다. 매번 우리는 이 행복을 밖에 있는 어떤 것에, 사람에게 또는 외부의 어떤 것에 부여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기쁨을 얻기보다는 고통을 더 많이 당한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만일 당신이 충분히 경험했다면, 만일 충분히 길게 살았다면, 그리고 만일 당신이 그것을 조사했다면 당신은 이것을 발견했을 것이다. 밖에 펼쳐진 저 세상에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찾고 있는 그 행복은 거기에 있다. 그러나 슬픔 없는 절대적인 행복은 오직 내면으로 들어가야만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이 첫 번째 요점이다. 그 행복은 거기에 없다. 두 번째 요점은 우리가 찾고 있는 이 위대한 행복은 바로 우리 자신의 진자아이며 우리 자신의 존재성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가 찾고 있는 이것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내재된 본성이며 그것은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의 것이다. 우리 자신이 바로 우리가 찾고 있는 그 행복인데 그것을 밖에서 찾으니 결국 못 찾고 마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안에서 찾았고 그것이 바로 우리 스스로 부여한
한계에 얽매이지 않은 우리 자신의 진자아임을 발견한다. 완전하고 늘 여기 있는 모든 즐거움이자 영원하고 무한한 존재성과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는 사람, 그것들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은 여기 단 한 사람도 없다. 지금 당장 여기에서 우리 중 그 존재성과 직접적인 접촉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러나 수세기 동안 한정된 개념들을 추정으로 잘못 배우면서 또 밖으로 찾아다니면서 우리는 잘못된 견해에 뒤덮여버렸다. 나는 물질인 이 몸이다. 또는 나는 이 마음이다. 또는 이 물질의 몸과 마음으로 나는 정말 많은 문제와 고통에 뒤덮여 살고 있다. 이와 같은 개념들로 우리는 우리 자신인 이 무한한 존재를 가려버렸다. 그러므로 우리 자체가 이 무한한 존재라는 바로 그 진리를 발견해내기 위해 우리는 마음을 고요히 해야만 한다. 그리고 결국 마음을 다 놓아버려야 한다. 오직 이 방법으로만 우리는 그것을 성취할 수 있다. 마음은 모든 생각들의 총합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생각들은 한정된 개념들이다. 만일 우리 중 누군가가 지금 당장 생각하기를 멈추고 그렇게 유지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그 순간부터 무한의 존재이다. 그것은 그렇게 간단하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말이다.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우선 충분히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기 위해 부정적인 생각들을 되돌리는 일이다. 그러면 좀 더 정확한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모든 생각하기를 놓아버려야 한다. 부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 모두 그것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영역, 모든 것을 아는 영역, 그 영역에 있음을 발견한다. 모든 것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이라는 것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기쁨과 함께 총체적 자유가 된다. 모든 것을 아는 상태에서는 생각할 것이 없다. 생각하기란 그저 하나의 사물을 다른 하나에 연관 짓는 것, 사물을 그렇게 함께 연결하는 것이다. 모든 것을 알면서 우리는 우리 모두의 단일성, 즉 우리가 모두 하나임을 안다. 그리고 거기에 생각에 의해 사물들을 연결 지을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다. 분리와 한계로 만들어진 모든 개념에서의 자유. 이것은 우리가 이 외형적, 물리적 세상과 교류하기를 원할 때 그때 마음, 즉 개념을 자유롭게 사용하며 세상과 살아가도록 해준다. 내면으로 들어가는 과정은 안쪽으로 보면서 마음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이며 마음은 단순히 생각들이라는 것, 또한 생각들은 한정된 수많은 개념들 외에는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생각들을 놓아버리면서 늘 우리였던 그 무한한 존재를 볼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이 충분히 조용해질 때까지 마음을 고요히 해야 한다. 이것은 안개, 무한한 존재를 가리고 있는 구름들, 그 안개를 걷어내고 우리를 총체적 자유로 인도한다.
우리가 처음 우리 자체인 이 무한의 존재를 보았다고 해도 아직 일이 다 끝난 것은 아니다. 거기에는 여전히 제거해야 할 습관적인 생각들이 많이 남아있다. 거기 더 이상 남아있는 무의식적 생각들은 놓아버리기 어렵다. 혹은 의식적 생각들이 없을 때, 거기 더 이상의 생각들이 없을 때, 거기가 한계놀이의 도로가 끝나는 곳이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전체적 자유가 된다. 영원히. 사실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우리는 무한한 존재들이다. 만일 거기서 어떤 선택이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한계를 선택하는 것 밖에는 없다. 우리는 그렇게 한계를 선택해 왔고 지금 마치 그것이 우리의 본질인 양 맹목적으로 극단적으로 제한된 존재로 살고 있다. 결과적으로 모든 문제로 보이는 것들, 오직 껍데기일 뿐인 문제들과 직면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그것들을 진짜인 양 투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는 모든 것은 오직 우리의 마음 속에서 보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는 우리의 의식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우리의 의식에 일어난 것만 인지할 수 있을 뿐 의식에 비추어지지 않는 것은 인지할 수가 없다. 우리의 의식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의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의식을 바꾸기 위해 일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물리적인 외부 환경을 바꾸게 된다. 그렇게 환경을 바꾸는 것이 수행길에서 얻는 한 발자국의 나아감이다. 그런 일 속에서 당신은 그것을 스스로 증명한다.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겠는가? 그것들은 이야기만으로 무엇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당신이 들은 어떤 것도 믿지 마라. 당신이 내가 말한 것을 단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오직 풍문에 불과하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통해 스스로 증명해야만 한다. 당신이 그렇게 할 때 그것이 당신의 암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때 비로소 사용 가능한 것이 된다. 당신들 각자가 모두 스스로를 위해 이러한 것들을 증명해야만 하면 지혜와 행복으로 가는 향상의 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성장의 길인 것이다. 위에서 말한 대로 진리란 결코 세상 속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은 복잡하고 이중적이다. 우리가 세상 뒤로 가면 우리는 절대적 진리를 발견한다. 거기에는 세상과 우주를 관통하는 하나됨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는 그것, 우리 자신의 존재성, 바로 우리 자신의 진자아로 돌아 나온다. 세상은 사람들이 보는 그것이 아니라 세상은 정말로 오직 우리 자신의 진자아일 뿐이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할 때 쓰는 그 나는 분리되고 나누어진 나로 잘못 표현되고 있는 그 나하고 정확하게 똑같은 것이다. 우리가 진리를 볼 때 우리는 당신이 나라고 하는 것을, 거기 오직 하나의 존재성만 있다는 것을, 거기 오직 하나의 즉 아는 작용이 있다는 것을 본다. 우리가 진리를 볼 때 우리는 이전에는 분리된 것처럼 보였던
우리가 그 모든 존재성 또는 의식의 총합이라는 것을 본다. 그래서 다시 행복 또는 진리를 찾기 위해 당신의 내면으로 들어가야만 한다. 당신은 하나임을 보아야 한다. 당신은 이 우주를 당신의 진자아이며 바로 당신의 의식 그 자체로 있는 그대로 보아야만 한다. 이것은 정말 표현하기 어렵다. 이것은 경험되어져야만 하는 그런 것이다. 당신이 그것이 그렇다는 것을 경험했을 때만 당신은 그것을 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들은 것만으로는 집어낼 수가 없다. 책과 스승들은 오직 방향을 알려줄 뿐이다. 우리가 그것을 잡아야 한다. 그것이 구도의 길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 중 하나이다. 거기 믿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은 받아들이기 전에 경험해야 하고 개개인이 스스로 만족함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요약하자면 나는 성경에서 두 가지를 인용할 수 있다. 나는 바로 나다. 그리고 고요하라. 그러면 나 자신이 신임을 안다.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은 당신이 찾는 바로 그것이다. 그것을 볼 때까지 마음을 고요히 하라. 자, 이제 사람들의 질문과 레스터의 답변을 보자. 질문. 저는 이 방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름을 봅니다. 우리 각각은 그 현상을 가집니다. 저는 그것을 봅니다. 레스터. 당신은 잘못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류입니다. 당신이 나를 볼 때 당신은 진리를 보아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진자아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노력하십시오. 당신이 이 진리를 보는 그날까지. 질문. 어떤 사람이 어느 정도의 내적 경험을 가진 후에 믿기 시작합니다. 어느 지점에서 자신을 발견함에 따라 이제 그런 측면에서 자신이 무언가를 해야 하는가를 중요한 관점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보내야 할 건지 결심해야 합니다. 레스트. 맞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안녕을 이 세속적인 세상에서 찾을 때까지 아니면 당신의 내면에서 찾을 때까지 두 가정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지 결정해야만 합니다. 질문. 누군가는 어느 정도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 세속적인 세계로 돌아와 어느 정도의 접촉을 가져야만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레스터. 이 세속의 세계를 당신 자신으로 만들지 않는 한 그렇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집착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당신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평정심으로 그 일들을 해낼 것입니다. 질문. 이 세속 세계를 저로 만들기 위해 저는 자신을 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레스터. 맞습니다. 세상에 대한 헌신이 당신을 정화시킬 것입니다. 질문. 저는 대부분 밖으로 나가야만 할 것 같고 그리고 어떤 봉사를 함으로써 내 안에 남아있는 어떤 것들을 희생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레스터, 당신이 이 길을 가는 데 있어 희생해야 할 것은 단 하나, 당신의 비참함입니다. 봉사하는 것은 당신이 얼마나 진지하게 하는가에 따라 오직 행복을 줄 것입니다. 당신이 세상에 더 진지하게 봉사할수록 당신은 당신이 모든 것,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있음을 더 많이 발견할 것입니다. 거기 고립은 없습니다. 모두에게 헌신하고 당신 자신이 그 모두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수행의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다른 일을 자르지 말고 다른 이들이 당신을 불리하게 하지 마십시오.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봉사할 때 그때 당신은 그들이 됩니다. 이 가르침에서 제가 노력하려고 하는 유일한 이유는 다른 사람을 더 잘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레스터, 좋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이 자신을 도운 것보다 더 많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다른 사람을 더 잘 돕는 최상의 길은 자기 자신을 돕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상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당신이 자신을 도운 그만큼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둘 다 하십시오. 질문. 다른 이들을 돕는 것으로 자신을 돕는다. 이것은 쌍방향의 행동입니까? 레스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기가 그것을 결정합니다. 만일 내가 이기적인 동기로 당신을 돕는다면 그것은 당신은 물론이고 나도 돕지 못합니다. 내가 당신을 돕는다는 목적만으로 돕는다면 나도 성장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자신들의 에고를 찬미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당신을 돕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의 에고 성향, 즉 당신의 에고를 확인해 줄 뿐입니다. 질문. 매우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 에고는 정말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레스터. 맞습니다. 에고가 더 이상 없을 때 바로 당신 자체인 무한한 존재만 남습니다. 에고는 모든 것들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인식입니다. 나는 개별 존재, 레스터라는 것, 그리고 나는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습니다. 나를 뺀 저 모든 사람들, 이것이 바로 에고, 분리의 느낌입니다. 내가 모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순간 나는 무엇인가가 부족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우려고 애씁니다. 나는 모든 것에서 놓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내려는 노력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나는 모든 것을 가지지 않았다고 전제하고 한정짓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나선형 곡선을 그리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항상 일로에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된 개인이라고 인지하고 있는 그 에고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들의 동기를 봄으로써 이 에고 제거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동기가 이기적일 때 우리는 그것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것을 이타적으로 만드십시오.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자신을 위해 행동할 때보다 타인을 위해 행동할 때 우리는 성장합니다. 레스터. 그렇습니다. 성장이란 지속적인 알아차림입니다. 첫째로 그것을 원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원할 때 당신은 당신의 생각하기에 대해 알아차립니다. 그러면 당신은 잘 존재하기이면서 평화의 시절로 대변되는 생각 없음에 대해 알아차리게 됩니다. 질문. 하려고 해야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왜 우리가 사물을 느끼는가, 또는 우리는 왜 아픈가, 지난 2년간의 나의 질병들처럼 말이죠. 레스터, 그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오늘 아침 나는 나의 누이와 전화하고 있었어요. 그녀에게 말한 후에 나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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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는 차분해지려고 노력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차분해지도록 말이죠. 정말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왜 내가 그렇게 나에게 부정적이었는지 굉장히 명백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매우 강하게 당신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레스터가 말한 그것일 거야. 그것은 이유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았을 때 그러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뭔가 긍정적으로 돌아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것으로부터 노연합니다. 레스터. 맞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없을 때까지 그것을 지속하십시오. 질문. 그것이 바로 당신이 늘 말하던 무의식을 의식으로 끌어올리는 것, 그리고 그것을 놓아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레스터. 맞습니다. 무의식의 생각을 의식권으로 끌어올리십시오. 그것이 거기 있을 때 당신은 그것을 볼 것이고, 그러면 그것은 자연적으로 놓아집니다. 그것은 부정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의식에 남아있는 한 당신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관해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질문. 그것이 시작될 때 실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죠. 와우, 정말 쉽지 않아요. 레스터. 에고적입니다. 당신은 그것이 올라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것과 싸우려고 합니다. 질문. 자, 우리는 안정을 유지하며 잘 지냅니다. 그러다가 개인적 인간관계 또는 다른 쪽에서 덜거덕거리며 무엇인가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갑작스레 심각한 통증을 느끼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 그때 그것이 우리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돌아가 그것을 보고 우리 자신을 그 전체적 상황에 놓아줍니다. 레스터. 맞습니다.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당신 자신의 행동 패턴을 관찰함으로써 모든 상황을 성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늘 이것을 하십시오. 더 이상 놓아버릴 것이 없을 때까지, 거기 더 이상의 에고가 없을 때까지. 질문. 예를 들자면 창조적인 일도 그 안에 에고를 품고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누군가가 더 정신적일수록 그 사람은 그림을 더 잘 그릴 수 있습니다. 또는 음악을 더 잘할 수 있고 다른 어떤 것에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늘 나를 힘들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그 지점입니다. 그 안에 있는 에고 연루성 말입니다. 에고가 연루되어 있죠. 말하자면 이것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상업화시킬까? 어떻게 팔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레스터. 답은 간단합니다. 그것을 상업화하십시오. 그러나 이 창조성에 집착하지는 마십시오. 질문. 어렵습니다. 에고는 내가 창조자이다라고 말합니다. 레스터. 당신이 무엇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단지 그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내가 창조자다 라는 감각만 놓아버리십시오. 창조성이 당신을 통해 흐르게 하십시오. 질문. 거의 모든 창조적 행위 속에는 정신적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것의 뿌리는 기본적으로 순수한 동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의 언제나 에고와 섞여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레스터. 스스로 이 문제를 정리해 보십시오. 당신이 하는 일은 모두가 다 창조적입니다. 창조적이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마음은 사실상 늘 창조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것을 창조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비창조적 혹은 파괴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창조할 때 우리는 이것을 창조적 또는 건설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오직 창조만 합니다. 모든 사람은 창조자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붙들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창조합니다. 질문.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에고는 우리의 창조물이군요. 레스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적인 것들을 창조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움, 건강, 그리고 풍성함 같은 그것들을 창조하십시오. 그러한 것들은 병든 몸이나 텅 빈 지갑처럼 그렇게 많은 관심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진자아를 발견하기 위한 또 진리의 방향을 보기 위한 그런 편안한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질문. 가끔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에고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하고 그것이 오히려 에고를 강화시키고 그러면 그것과 더 싸우게 되고 그러면서 이것은 더 많이 중요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레스터.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너무 많이 자라나 있습니다. 무의식의 영역에는 당신이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마음은 모든 생각들의 총합일 뿐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의식적 마음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모든 생각들을 잡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도 잡고 있지요. 그 수만 가지 생각들이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생각은 계속되고 당신은 당신의 몸을 작동시키고 있죠.
모든 세포를 작동시키고 몸속 화학 공장을 운영합니다. 더운 날은 몸을 시원하게 하고 추울 때는 몸을 덮이기도 하죠. 이처럼 무의식은 당신의 몸을 능동적으로 작동시킵니다. 또한 이것을 원한다, 저것을 원치 않는다, 좋다, 싫다 등의 수천 가지 생각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들이 무의식적이라 하더라도 그들은 활동적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보고 있든 보고 있지 않든 그들은 활동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에고에 의해 동기가 부여되고 유지됩니다. 이러한 무의식의 영역에서 에고에 의해 발생되는 동기들은 의식 표면으로 불러내서 그들을 놓아버리는 것. 이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젠가는 에고, 마음, 그 마음이 없는 거기에 도착할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그 마음이 아니다. 나는 그 몸이 아니다. 나는 그 에고가 아니다 라고 보면 그때 우리는 제대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결국에는 에고, 마음, 몸을 놓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질문. 그러면 원래 우리였던 그 상태로 다시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레스터. 다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늘 우리였던 그것을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시 발견하는 것이고 다시 자각하는 것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에고는 껍질 벗겨지듯 떨어져 나가는 것이군요. 레스터. 맞습니다. 영원히 가버립니다. 바로 그것이 결국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이고 누구인지 찾을 수 있도록 그냥 있어도 에고를 놓을 수 있는 충분한 알아차림이 일어날 때까지 에고를 떨어뜨려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혹은 무엇인지 알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에고, 마음, 몸과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의 몸을 구경하듯이 우리의 몸을 구경합니다. 그것을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이제 몸이 당신이 아님을 압니다. 당신은 몸을 넘어선 어떤 것입니다. 당신은 몸에 구속되거나 제한되지 않죠. 당신은 당신이 영원하고 전체이며 완전한 당신으로 자유롭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당신은 몸이 그냥 그 길을 가도록 합니다. 마치 꼭두가시처럼. 질문. 우리가 원한다면 그 몸을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것을 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 쇼가 진행되도록 합니다. 레스터. 맞습니다. 그저 쇼가 진행되도록 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쓴 시나리오입니다. 제한된 몸의 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다른 이들과 교류하기 위해 이 몸을 사용할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성숙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말입니다. 질문.
우리가 보는 모든 것, 나무 조각이나 포테이토 칩, 다른 모든 것들이 모두 영원한 진리의 한 부분이라는 그런 거 아닙니까? 레스터, 맞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것을 오직 당신일 뿐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것의 진리를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우리의 개념이 완전히 변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제외한 어떤 것이 되는 대신에 그것이 우리가 됩니다. 또는 우리가 그것이 됩니다. 세상이 바로 당신이라는 것을 볼 때 세상을 당신으로부터 분리된 어떤 것으로 보았을 때와는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또 그 안에 모든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할 때 당신은 그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하나가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므로 당신이 우주가 될 때 당신은 우주를 사랑합니다. 반대로 당신이 우주를 온전히 사랑할 때 당신은 우주가 됩니다. 사랑은 절대적인 필요 조건입니다. 우리가 총체적으로 사랑할 때 바로 우리 자신인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무한한 존재와 전격적으로 동일시가 일어납니다. 만일 우리가 찾는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면 궁극의 행복, 가령 명백한 외부 대상인 새 자동차와 같은 것도 우리와 분리된 것이 아니지 않는가? 우리가 입이 총합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이미 늘 만족의 상태에 있다. 거기 우리 자신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거나 밖에 있는 그런 존재나 사물은 없다. 당신이 이러한 이해로 살고 이 이해를 당신의 것으로 삼으면 당신은 삶이 확실히 변하게 되며 영원을 향할 것이다. 당신 주변에서 이미 명백한 단일성을 탐험하도록 자신을 허용하라. 당신은 아래의 어떤 방법으로도 이것을 해 볼 수가 있다. 같은 것을 찾아라. 마음은 다른 것을 창조하고 명백한 분리를 창조하는데 전문가이다. 그러나 잘 살펴본다면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것, 그 속에서 같음을 발견할 수 있다. 명백한 유사성으로 시작해보라. 말하자면 나는 인간, 그 혹은 그녀도 인간, 이렇게 말이다. 그리고 더 깊은 곳에서 가장 깊은 곳에 근거를 이루고 있는 단일성으로 이끌려 가도록 당신 자신을 허용하라. 당신이 보는 모든 곳에 당신의 존재성을 보는 수행을 하라. 다른 사람을 당신 자신의 존재성으로 보는 수행을 시작하라. 그런 다음에는 다른 것들을 당신 자신의 존재성으로 보라. 그리고 결국 그것은 모든 원자가 당신이라는 것을 보는 쪽으로 당신을 인도할 것이다. 눈앞에 나타난 모든 것을 둘러싸고 서로 스며들어 있는 그것에 초점을 잘 맞추도록 하라. 당신이 모든 적나라한
다양함을 허용하는 그 방대함 또는 공적인 것에 초점을 맞출 때 근저를 이루고 있는 이 단일성을 보는 것은 때로 매우 쉽다. 당신은 자기 발견을 하기 위해 아래의 대칭 개념들을 사용할 수 있다. 나는 창조자다. 대칭 개념. 신만이 유일한 창조자다. 행복은 성취될 수 있다. 대칭 개념. 행복은 이미 나의 근본적인 본성이다. 나는 몸과 마음이다. 대칭. 나는 단순한 몸과 마음을 넘어선 존재이다. 나는 너와 다르다. 대칭. 나는 너와 같다. 여기에 나와 내가 있다. 대칭. 거기에 나와 너는 없다. 거기에 오직 하나가 있다. 이번 주에 얻은 깨달음과 성과를 일기처럼 매일 적어보라. 다양한 연습 과정을 기록하는 것은 도움이 많이 된다. 네, 이것으로 넷째 주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주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은 결국 진자, 우리들의 전체성을 이해하고 그것을 맛보게 될 때 얻어지는 것이군요. 그것을 얻기 위해 우리는 지속적으로 내려놓음, 흘려버리기를 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한계성, 마음, 또 몸, 이것들의 무한과 유한과 연결되어 있는 한계들을 인지하면서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한계,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모든 것들, 완전하지 못하다고 느끼고 생활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지속적으로 내려놓으면서 우리는 알매 장으로 가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그 과정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찾고 있는 진짜 행복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넷째 주 세션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행복은 나 자신의 한계를 지속적으로 내려놓음으로써 결국엔 도달한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